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리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하고 천리장도 꿈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막걸리가 있어가지고 막걸리 한 두 잔 마셨더니 어, 알, 아리까리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분 좋은 여러분 토요일 밤 되었으면 좋겠고 편안하게 쉬고 또 내일 새벽 6시에 우리 한번 다시 만나요. 뽀뽀뽀 아닙니다. 6시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이 좋은 꿈 꾸고 좋은 기운 많이 느껴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투자도 좀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게 들떠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차분하게 냉정하게 이렇게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요즘 뭐 윤 대통령이 또 이슈화 되고 있던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응? 이런 이야기였어. 호텔 신라에 투자를 했는데 호텔이 모텔 신라가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대통령 그 말 한마디에 2천만 원이 삭제됐습니다. 와, 충격이 있죠. 지난 20일 그 수십 개 종토방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오르내렸어요. 윤 대통령 좀 기가 간지러웠을 거예요. 뭐 호텔 신라, LG 생건, 뭐 넥슨 게임즈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주주들의 그 지탄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국민 샌드백, 샌드백으로 불리는 대통령이지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펀치를 맞고 까인 적은 이례적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윤 대통령 귀가 좀 따가웠을 거야. 주주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난 것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 이후에 중국 관련주가 폭락을 해버렸어. 폭락을 했고 이렇게 외교부가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한다는 그런 강도 높은 성명까지 나놓자 한중 관계가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공포감이 고조가 됐고 전문가들은 올 것이 왔다. 그렇게 해석을 또 내놓고 있다는 거죠. 20일날 보니까 호텔 신라는 7.95% 내려서 78,700원에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한 달 상승분을 하루 만에 아주 깔끔하게 내렸어요. 반납을 했고 LG생건 마이너스 8.13%, 아모레퍼시픽 마이너스 8.53%, GKR 10.4%, 하여튼 중국 소비 관련주하고 넥슨 게임즈 마이너스 10.2%, 데브시스터즈 7.4% 정도. 하여튼 막 게임주도 막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무신장이 떨어졌어요 그때.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 애들이 이제 쌍끌이 매도를 하는 거야. 쌍끌이 매도. 그러다 보니 주가를 끌어내렸죠. 중국의 리오프닝을 예상을 하고 투자했던 개미들 탈출 기회도 잡지 못해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한 파라다이스 주주가 그래요. 주식이 하루 만에 걸레짝이 됐다. 걸레가 됐습니다. 걸레짝이 됐다. 이번 주에 탄핵 집회에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 정도로 참 하여튼 참 충격이었던가 봐요.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중국과의 대립이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현재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한국이 미하고 중 사이에서 확실한 편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는 건데 업계 관계자도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정학적인 위치와 관련돼 있어. 지정학적인 위치와 관련돼 있더라. 한국은 강대국들의 힘이 이제 충돌하는 군사적인 요충지에 있습니다. 요충지. 이러한 국가들은 강대국의 보호 없이는 침략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설픈 중립 외교, 이 중립 외교가 이제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공통점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비슷한 나라로 보니까 폴란드, 우크라이나 있어요. 폴란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2014년 진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경제는 그 러시아에 의존하면서 그 정치적으로는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는 안미 경중식 정책을 펼칩니다. 안미 경중식.
정책을 펼쳤고 2차 대전 이후에 폴란드가 이제 반러시아 그 전초 기지를 자처한 것과 이제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러시아 전문가는 그럽니다. 그러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국제 시세 5분의 1 가격의 천연가스를 공급받으면서 서방의 일원이 되기를 이제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부터 빨대 꽂을 건 빨대 꽂고 유럽이 되기 싶었어? 서유럽이? 하여튼 그렇다는 것 같아요. 한국이 그동안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중국을 생산기지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2014년 들어가지고 이제 1대1로 정책을 펴는 동안에 미국의 패권에도 도전하면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을 위협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 거겠죠. 여기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중국을 그 약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부추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최대 동맹국인 러시아의 힘이 빠지면은 중국도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중 대립이 격화될수록 한국은 미국과 결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안미경중 그 정책도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한국이 충격을 감수하면서 중국과 멀어져 하는 상황이 올 경우에는 주식시장도 아주 급변하게 이제 변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하는 거죠. 이번에 그 외교 갈등이 일시적인 그런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면 충돌로 비화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번 사건이 그 외교 정책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주식 투자자들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상당히 아주 골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또 있는데 지금 뭐 에코프로도 이제 뭐 보니까 요즘 또 그 2차전지 그 소재 자회사가 있어.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코스피 상장에 도전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삼성과 크게 뭐 관련 없는 건데 또 관심사들이 또 2차전지 많다 보니까 제가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이달 중에 한국거래소에 이제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상장 채비에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그 2차전지 고평가 논란이 있죠. 그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는데 실적 순항을 발판 삼아가지고 상장을 서두른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시장에서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그 몸값이 최대 한 3조 원에 달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일 그 투자은행 IB업계에 따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달 중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주관사를 보니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 맡았네요. 상장 예비심사는 거래소가 예비 상장사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으로 IPO의 첫 단계입니다. 통상 그 상장 예심 통과의 거래일 기준 45일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증권 신고서 제출을 거쳐서 이르면은 오는 8월이나 한 9월 정도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니까 2차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 핵심 소재 중 하나인 그 하이니켈이죠. 그 전구체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전구체. 최대 주주는 지분 52.78%를 보유한 에코프로고 예정대로 상장이 성공하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룹사 가운데 최초로 코스피 상장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모 기업인 에코프로는 물론이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등 상장 계열사는 모두 현재 코스닥 시장에 입성해 있어요.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LG가의 맞사이가 초기 투자자로 참여한 회사라도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가 지난달 제출한 사업보고서 보니까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대표가 이끄는 BRB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그 BRB는 그 로투스 크로스 펀드야 로투스 크로스 펀드하고 로투스 펀드 3 등 두 개의 펀드를 통해 가지고 각각 지분 18.9, 10.1% 등 총 29%를 보유 중이다.
그래서 BRV가 지난해 말 보유 중이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환 전환 우선주를 보통주로 모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상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IP 관심 있는 여러분 참여하시든지 아니면은 하지 말든지 여러분들의 선택할 것입니다. 일단은 이렇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방송은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삼성의 이야기는 제가 주구장창 떠들어졌으니까 마지막 방송은 삼성전자 이외의 소식으로 가름하고 여러분 편히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꼭 뵙도록 해요.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굿나잇.